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의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머슴 사는 칠복이가 친구 박서방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박서방은 집에 없었고 그의 부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안타깝게도 벙어리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박서방, 이 친구는 어딜 나갔나요? 그러자 벙어리 부인은 칠복이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갑자기 등을 돌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한껏 물이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여주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눈요기에 칠복이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친구의 행방이 궁금할 뿐인데요. 그러자 부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술병을 가리키는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친구 부인의 연이은 행동에 어느덧 가운데 다리가 화가 나기 시작한 칠복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안 돼. 그 집만은 엄연히 친구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만 해. 칠복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 단지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막무가내였다. 여전히 치마를 걷어올리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부인의 행동에 기분이 묘해진 칠복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사자인 친구 박서방이 막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본 칠복이가 소리쳤다. 이봐, 큰일 났네. 자네 부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되다니? 내가 자네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엉덩이를 들춰보이고 술병을 가리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칠복이의 말에 박서방이 낯빛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건 말이지. 우리 남봉꾼 남편이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일세.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아랫마을에 갔다가 한 과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아니, 이 마을에 이런 과부가 있었다니. 스님은 어찌저찌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오늘 밤 이 집에 큰 화가 있으니 제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과부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조용히 과부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가운데 한껏 무르익은 과부의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스님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바랑에 넣은 다음 그것을 석가래에 걸어놓고 알몸인 채로 천천히 과부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여태껏 쭉 스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과부는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두 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넘어뜨려 버렸다. 갑작스런 과부의 행동에 스님은 무척 당황했으며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 밖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석가래에 걸어둔 바랑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새 둥지를 들고 주행랑을 치고 말았다. 때마침 먼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니, 스님, 왜 홀딱 벗은 몸으로 새둥지를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이냐? 이 마을에 큰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나무꾼 춘삼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고,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어쩐냐? 춘삼이가 연못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퍼엉하고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너의 도끼가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정직한 지고 내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다 주겠노라. 춘삼이는 정직하게 말한 대가로 산신령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를 선물로 받았다.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은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춘삼이에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춘삼이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 연못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부인을 밀어 연못에 빠뜨려 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신령이 나타나 춘삼이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는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춘삼이는 이번에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잠시 있다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와 또 물었다. 그럼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냐? 그 여자도 제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말했다. 아주 정직한 지고 내 상으로 너의 진짜 부인과 내 사랑스런 두 딸을
모두 너에게 줄 터이니 데려가 잘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산신령과 춘삼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한다.